자, 그러면 공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12페이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항등식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봤을 때 선생님 이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되게 간단해요. 자, 사실 항등식 문제의 대부분의 유형은요, 여러 가지 미정계수법 중에서도 수치대입법이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대입법의 경우에요, 미지수 n개를 내가 구해야 돼. 그런데 모르는 값 앞에 가로가 n개가 나와 있어. 그 얘기는 곧 식이 n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미지수가 n개인데 식이 n개면 이 문제는 쉬워 어려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미지수 A, B 두 개 구해야 되는데 모르는 값 앞에, 예를 들어 QX 앞에 가로가 두 개가 있으면 쉬운 문제인 거야. 자, 그런데 문제 중에서요, 미지수 두 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르는 값 앞에 가로가 두 개가 있어야만 됐는데 하필이면 재수 없어서 그 가로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결국에 모르는 값 앞에 가로가 한 개밖에 안 된 거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못 나오는 거야. 쉬운 경우에요, 어려운 경우에요? 어려운 경우에요. 바로 이런 패턴의 문제가 딱 봤을 때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요, 어렵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한정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는 딱 구조가 틀이 잡혀 있어요. 이 녀석은 항상 구조가 이런 식이야, 구조가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어려운 대신 구조가 잡혀있기 때문에 유형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빨라요. 그냥 어려운 문제의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라고 유형을 통째로 암기해버리시고 이거 그 유형이네 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요, 문제를 통해서 도대체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식이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습관 들여두도록 합시다. 수학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 얘는 항상 뭐로 바꿔놓고 푸는 거다? x에 관한 이런 식 나오면 선생님이 뭐로 바꿔놓고 바라봐야 된댔어? fx라고 생각을 해두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즉 이런 상태예요. fx라는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뭔지 몰라서 qx라고 요렇게 쓴 상태죠. 자, 그런데 요 fx는 다시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인데 이 식을 봤더니 나에게 미지수 a하고 b값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미지수 두 개를 구하려면 원래 모르는 값 앞에 가로가 몇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해. 그런데 얘는 가로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가로가 하나라는 건 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모르는 값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앞에 가로를 0으로 만드는 x값 몇이에요? 1이지? 1을 한번 대입해봤다? 1 대입해버리면 얘는 결국 무슨 식이 되냐면 1 대입하면 여기 0 남네. 얘는 결국 1 대입하면은 3 플러스 a 마이너스 b라는 요런 식이 되네요. 자, 미지수는 a, b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a, b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바로 어려운 유형이라는 거야.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데 모르는 값 앞에 가로 하나 나오면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요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여백 아껴 쓰셔야 돼요. 거기에 선생님 솔루션 3개나 잡아줄 거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지수 2개, 식 1개. 미지수 2개, 식 1개.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풀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자.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풀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자.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풀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자요. 풀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자. 즉 수치대입법으로는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풀 수만 있다면 그냥 다른 방법, 우리 미정계수법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 다른 거 이용하자예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 이용할 개념은 뭐냐면 이 문제를 보면 꼴랑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고 있지. 3차를 2차로 나누는 것 정도는 직접 나눗셈 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3개의 솔루션을 보여드릴 겁니다. 라고 했죠. 솔루션 1,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을 직접 해볼 겁니다.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해볼 거예요. 자, 해보면 3차, 2차, 1차 상수를 x-1의 제곱으로 나눈다. 자, x-1의 제곱 요거 전개해서 사용할 수 있죠?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므로 요게 뭐라고 쓰면 돼? 숫자 시작! 1 마이너스 2 1 써주고 요게 뭐 올려주면 됩니까?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적어주고 빼줬더니 4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나오네요. 자, 1이 4가 되려면 뭘 곱해줘야 된다? 4. 그래서 4 마이너스 8 4 적어요. 그리고 또 빼줍니다. 그러면 a 플러스 7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져. 나머지가 0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가 0이 되려면 얘가 몇이 돼야 돼? 0. 나머지가 0이 되려면 얘도 몇이 돼야 돼? 0. 결국 A는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4. 그냥 이런 식으로 나눗셈이 가능하다면 수치대입법 대신 나눠주시면 좋아요. 됐나요? 자, 요번에는 또 여러분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많이 쓰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조립제법을 이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얘 2차식인데요. 1차식으로 나누는 거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다라는 상황은 x-1, x-1의 어떤 1차식, 왜? 얘가 x가 난 3차식이기 때문에 어떤 x 플러스 k 뭐 요런, 아니야, 상수가 마이너스 b니까 이것까지 채워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예. 마이너스 b로 요런 식으로 되고 나머지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나누는 값이 예고 몫이 예고.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와, 그 얘기는 x-1로 나눈 몫이 예고 나머지가 없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3차, 2차, 1차 상수. 자, 뭘로 나눌 거라고? 시작! x-1. 그러면 여기에 뭘 집어넣습니까? x-1을 0으로 만드는 x값 1 집어넣어서 1, 1, 1, 3, 3 a 플러스 3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라고 나머지가 나왔는데 나머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자. 바로 요게 보이는 이 2차식 보이죠? 2차식이 요 부분인 거야. 맞나요? 2차식이 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2차식은 x-1로 나누면 몫이 x-b고 역시 나머지가 0이네? 요 파란 부분이 얘예요. 지금 만들어진. 맞아요. 근데 이 2차식은 x-1로 나눴다 치죠? 몫은 x-b고 나머지 0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주어진 요 부분을 x-1로 나눠 볼 겁니다. 1, 1, 4, 4, a 플러스 7. 얘도 몇이 돼야 돼? 나머지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풀자. a 플러스 7이 0이래. a 몇 나오면 됩니까? 마이너스 7. a 자리에 마이너스 7 대입했을 때 등식 성립하려면 b 자리에 몇 들어가면 됩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솔루션 3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치 대입법은 못 써도 우리 개수 비교법을 쓸 수 있겠다. 자, 어떻게 개수 비교법? 보세요. 식 이렇게 선생님이 유추해낼 수 있지. 오, 최고차항이 x 세제곱이니까 여기 x 와야겠네. 상수항이 마이너스 b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b가 와야겠네. 자, 개수 비교법은 선생님이 언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어? 좌변, 우변 모두 전개할 수 있을 때. 우리 요 3차식 전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므로 개수 비교법 사용해서 앞에 개수 일일이 비교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요. 해봅시다.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요 녀석 우선 풀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b를 한 값이다. 자, 그러므로 결국 얘는 x의 세제곱. x의 제곱은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자, x항 구해내면요 2b하고 1이 있으니까 플러스 지워버려야겠네. 안 보인다. 2b 플러스 1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b이다 라고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 비교 하나하나 해요. 여기는 뭐 똑같으니까 할 말 없고 x제곱자리를 봤더니 누구랑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랑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b는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가만히 봤더니 x항이 하나는 a고 하나는 2b 플러스 1이네. 아, a랑 2b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는데 b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a는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7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으로 안 되는 문제는 풀 수만 있다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갈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는요. 무슨 유형이냐면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수치대입법으로도 엄청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야겠죠?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 유형의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이게 내가 어설픈 개념을 배워가지고 나의 탁월한 머리로 전개를 해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웬만한 교재, 뭐 정석의 연습 문제 이런데 한 문제씩 실려있는 문제인데 그냥 얘는 풀이를 통째로 암기를 해야지 연필이 나가는 문제고요. 중요한 건 너무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꼬임이 없어. 항상 문제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냥 이거 한 문제를 외우면 그냥 똑같이 외우면 이게 숫자만 x-3 대신 x-2로 바뀔 뿐이지 차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능엔 절대로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면 유형을 그대로 암기한 애들은 풀고 암기 못한 애들은 못 풀기 때문에. 하지만 내신 문제로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이유는요. 그래? 이거 한번 식이나 적어볼게요. x의 n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fx 뭐 요런 식을요. x-3의 n제곱으로 나눴대. 몫은 몇인지 모르니까 qx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는 3의 n제곱에 x-3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미지수 AB 구하래요. 자, 미지수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런데 이 미지수 2개인데 모르는 값 앞에 가루가 몇 개밖에 안 나와 있어? 1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지수 두 개 모르는 값 앞에 가로 하나.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씨 이거 수치 대입법으로는 어려운 문제니까 못 푸는구나. 좋았어. 나눠버려 하겠어. 라고 했을 때 우리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x의 n 플러스 2 제곱 차수를 n차식으로 나누는데 저 n차식은 100차, 1000차, 만차 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얘는요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수치 대입법으로 접근할 거예요. 자, 어쨌든 구할 수 없더라도 수치 대입법이기 때문에 모르는 값을 없애기 위해서 모르는 값 옆에 곱해진 가로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대입해야 되지. 우선 x자리에 몇 대입해본다? 3을 대입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x자리에 3 대입하면 3의 n제곱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자, 3 대입했더니 여기 뭐 나와? 우변의 식은 0 이런 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3의 n제곱은 무조건 무슨 수일까? 양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얘는 무조건 양수야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왜요 선생님? 볼게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3이라는 수가 있어. 그리고 지수에 내가 어떤 수를 실수를 넣을 거야. 근데 실수는 크게요 3개로 나뉘어져요. 양수 파트, 음수 파트, 그리고 중간에 낀 0. 맞죠? 만약에 내가 양수의 대표로 3을 놓고요 0을 놓고요 음수의 대표로 마이너스 3을 놓았어요. 그럼 얘는 몇 나옵니까? 27. 얘 몇 나옵니까? 1. 얘는 3의 세제곱의 역수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몇이 됩니까? 27분의 1. 와우! 3의 n제곱은 항상 양수밖에 안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기해볼까? 양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는데 0이래. 얘는 뭐가 될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무조건 0이구나 라는 식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나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어려운 이유는 모르는 값 앞에 가로 하나인데 미지수가 2개라서 어려운 거예요. 아씨 미지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줄여버려야겠다. 즉 이 식에서 하나를 죽여버릴 거예요. 없애버릴 거야.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게 할 거야. 누구를 죽여버리면 편할까? B가 편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종종 얘기하는 장례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 가면 죽은 시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보통 병풍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육개장 먹으면서 막 지네끼리 떠들고 놀아. 마치 죽은 자만 홀로 외로이 쓸쓸히 있는 겁니다. 자, 식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요 식에서 B를 죽이고 싶으면 B만 남겨두고 다 넘겨주는 거야.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 듣기만 하세요. B만 남겨주고 다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 뭔 짓을 하면 돼? 다음번에 식을 쓸 때는 B라는 문자가 등장하는 자리는 전부 다 뭐를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A를 집어넣으면 B는 사라지고 A만 남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요 A를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면 A는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B 이렇게 나오지. 상식적으로 너희들 B를 죽이는 게 편해? A를 죽이는 게 편해? B. 난 분수까지 감당하고 싶진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서 B의 장례식을 치러줄 거예요. B 자리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를 대입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미지수 하나 줄여놨지? 그러면 뭔 짓을 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B자리를 9로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윗식을 뺏겼습니다. xn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는 x 마이너스 3의 n제곱에 qx 플러스 3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식을 썼어요. 위에 있는 식에서 B자리를 요걸로 바꿨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유형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항상 문제 유형이 이런 식이야. 요 구조의 문제는요 항상 요렇게 여기 항이 x-3이 보이네?
얘도 x-3이 있네? 항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두 개가 x-3이 있어. 그럼 무슨 생각하면 좋아? 와, 여기도 x-3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부분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x-3이 나올 일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x-3을 만들어낼 거예요.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9 보이지?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x-3, x 플러스 3이 되죠. 중간에 있는 ax-3a에서 a라는 공통인수 걷어내면 x-3 나오죠? 결국에 x-3이라는 공통인수 걷어내면 x-3에 남은 찌끄레기씩 그냥 적어줍니다. x 플러스 3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저 주어진 식을 우리는 x-3을 포함하게끔 전부 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또 이렇게 설명했더니 선생님 x-3이 절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구조의 문제 무조건 나와야지만 풀려요. 진짜 똑같이 나와요. 숫자만 x-2, x-2, x-2냐 x-1, x-1, x-1이냐 요런 차이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 항 보면서 쟤를 찾아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식이 맨 처음에 뭐였어? 항등식이었지. 그럼 이 식도 뭐야? 항등식이지. 얘가 항등식이라는 얘기군요. 요 식의 모든 항에서 내가 똑같이 x-3만 다 걷어버려도 그 남은 식도 항등식이다, 항등식이 아니다? 항등식일 거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얘가 항등식이므로 결국 xn제곱에 x 플러스 3 플러스 a는 x-3 하나씩 걷어냈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3에 n-1제곱에 qx 플러스 3의 n제곱도 항등식이다. 자, 근데 이 항등식은 윗식과 다르지? 미지수가 a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는 값 옆에 가로가 하나 있어요. 미지수 하나, 모르는 값 옆에 가로 하나. 우리는 저 a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식에 x-3 넣어줬다면 변형된 요식에서도 한 번 더 x 자리에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결국 3의 n제곱에 6 플러스 a는 x자리에 3 대입하면 3의 n제곱 이런 식이 돼버려요. 얘가 몇이 돼야 될까? 여기에다 뭘 곱해야 3의 n제곱이 나와? 정신 차리고 다시 3의 n제곱에 뭘 곱해야 3의 n제곱이 나와? 1. 그러므로 너무 빨리 계산했어 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예요. 자, a자리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이제 b자리는 몇이 되겠습니까? b는 6.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푼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문제 매일 이렇게 풀어 라고 그냥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만약에 2로 나오면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여기도 2로 묶일 수 있는 식이 고유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똑같아요. 숫자만 바뀔 뿐이지 교재 한 문제씩 실려있는데 그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요, 나머지를 구해보려고 해. 그런데 나머지를 되게 잘 구하기 위해서요, 검산식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볼 겁니다. 그래, 25를 4로 나누란 말이지. 그럼 몫이 몇이 되면 되겠어? 4, 6에 24니까 6 이렇게 오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겠네요. 와, 나 나머지 구했어? 나머지는 1이야 라고 1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2, 3번 문제는 여러분이 1번과 동일한 구조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구해보세요. 동일하게 검산식 이용해서 나머지 구해보세요.
15초 뒤에 물어볼 겁니다. 자, 다 구하셨습니까? 물어보자. 답 너희들이 구한 거 그냥 쭉 불러봐. 2번 문제 나머지 뭐 나왔어요? 2번 문제 나머지 마이너스 1. 또 다른 의견 3.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나머지 마이너스 2. 또 다른 의견 없어요? 다 마이너스 2 나왔어요. 또 다른 의견 없나? 예.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우리는 나머지를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정수학에서 사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4개밖에 없어요. 뭘까? 0, 1, 2, 3밖에 없어요. 5로 나눈 나머지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다? 5개. 뭐? 0, 1, 2, 3, 4 이런 거야.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답이 나올 수 있어? 아니죠? 자,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3을요 4로 나누면 몫이 0이 되고요. 나머지가 3이 되는 거예요. 잘 푸셨어요. 자, 3번이요. 마이너스 10을 4로 나누면 몫이 몇이 돼야 될까? 나머지는 0, 1, 2, 3밖에 못 오니까 몫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플러스 2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3, 나머지는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정리해 드릴게요. 정수끼리의 나눗셈에서 몫은 양수, 콤마, 0, 콤마, 음수 다 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항상 0 이상이다. 몫은 양수, 콤마, 0, 콤마, 음수 다 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항상 0 이상이다. 양수, 콤마, 0, 콤마, 음수 다 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항상 0 이상이다요. 알겠습니까? 몫은요, 예, 양수, 음수, 0 다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해서요, 또 가장 내신 문제 많이 나오는 그러면서도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뭐 이런 유형의 문제. 자, 여기에 2개의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15페이지. 자, 2 문제는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는 그냥 유형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구조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얘기했죠? 이 첫 번째 문제 선생님이 풀어줄 거예요. 이 구조를 그대로 암기해서 이 2번째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올 거고, 조금이라도 지 멋대로 풀면 답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 봐드리기 전에 선생님이요, 예비 학습을 좀 할 거예요. 예비 학습자리 필기는 3줄로 이루어질 건데 이 3줄 옆에 이 문제의 3줄도 그대로 줄을 맞춰서 풀 거야. 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 기억하라고 이렇게 연습시킬 거니까 필기를 되게 줄 맞춰서 잘해야 돼. 앞에 예비 문제 3줄, 뒤에 본 문제 3줄 필기. 알겠죠? 자, 예비 문제 연습 들어갑니다. 137이라는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를요, 6 곱하기 5라는 이 덩어리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몫은 몇이 나올까? 4가 나오겠죠. 나머지는 몇이 될까? 17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의 없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얘를 가지고 2번째 축을 요번에는요 6으로 나누려고 해요. 대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6으로 나누니까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위식 이미 내가 하나 적어놨으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얘를 표현하자. 이게 핵심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위에 이용했으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여기 5 곱하기 4 적고 이제 생각하는 17은
6으로 나눈 나머지 자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17이라는 나머지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17을 6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17을 6으로 나누면 몫은 몇일까요? 2.